정지용의 이름은 우리 현대시 역사에 드높은 봉우리라 할 만합니다. 한국인의 최고 애송시라 할 서시의 윤동주가 마음의 스승으로 모시던 사람이요, 조지훈, 박목월, 박두진의 청록파를 세상에 알린 이이며, 자신을 국보라 일컬으며 자뻑의 최고봉을 달리던 양주동으로부터도 예술적 기법과 감각을 지닌 시인이며, 현대시단의 한 경이적 존재라는 극찬을 들은 시인이며, 청마유치환을 시의 세계로 인도했던 장본인이며, 윤동주의 스승 이양하에게는 조선인 이미 자랑스럽게 만들어준 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우린 반세기 동안 송두리째 잃어버렸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차단당했습니다. 해방공간 좌우익 칼같은 갈라섬에서 왼쪽 사람들과 친밀하게 지냈고, 친일파 중심의 한민당을 성토한 경력으로 그는 좌익으로 몰렸고, 2.25 때 월북인지 납북인지 하여간 북쪽으로 간 뒤 그의 이름은 반세기 동안 우리 사회의 금기어였습니다. 현대문화 교과서 한 귀퉁이에서 시 소개는 없이 이름 석자 정도로만 살짝 비쳤던 그가 벼랑간 제 눈앞에 화사하게 펼쳐졌던 것은 1988년 그가 해금되고부터였습니다. 여타 많은 월북 인사들의 작품과 더불어 정지용의 이름은 역사의 시민으로부터 자맥질하며 솟아올랐고, 저는 학교 옆 서점에서 그의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아를 보며 전율했습니다. 시를 잘 모르고 그다지 즐겨 읽지도 않는 제가 그 시 하나를 선체로 수십 번 되뇌었을 정도였으니 전율이란 표현이 부족함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 사람이 많았나 봅니다. 며칠 전 세상을 뜬 가수 이동훈도 그랬습니다. 그는 신촌의 운동권 서점에서 해금된 정지용 시선을 읽고 바로 노래로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원래 정지용의 향수는 반세기 전 정지용의 팬으로서 자신의 가곡 대부분을 정지용의 가사로 만들었던 최동선이 곡을 붙인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중들의 귀에는 쉽게 들러붙지 않았죠. 이동훈은 사랑의 미로와 킬리만자로의 표범의 작곡가 김희갑에게 달려갑니다. 김희갑은 처음부터 뜨악했지만 이동훈은 강력하게 밀어붙였다고 합니다. 몇 번이고 두 손을 들려 하는 김희갑의 팔을 잡아채 노래를 만들어 달라고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김희갑도 미칠 노릇이었습니다. 노래도 글자 수가 맞아야 하는 법인데 향수는 그런 류의 시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몇 번을 포기하려 들었는데 이번에는 김희갑의 아내 양인자가 가로막습니다. 남자가 칼을 뺐으면 호박이라도 찔러야지. 이동훈은 이동훈대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친분이 있던 테너 박인수를 끌어들인 이동훈은 녹음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곡 내놓으시오. 배수진을 치며 김희갑을 압박했고, 마침내 정지용의 12 제막식에서 이동훈과 박인수는 이제는 전 국민의 애청곡이 된 향수를 부를 수 있게 됐습니다. 노래가 나왔다고 해서 노래가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는 가락을 타야 하고 가락은 사람의 목청에 제대로 얹혀져야 됩니다. 이동훈은 자신의 목소리에 김희갑의 향수를 싣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했다고 합니다. 차를 타고 각지를 돌아다니며 시에 등장하는 풍경과 비슷한 곳,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는 들판이나 얼룩배기 황소가 하품하는 논두렁이 나타나면 목청을 가다듬었습니다.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아. 정지용의 시이자 김희갑의 작품이 향수는 그렇게 이동훈과 박인수의 노래로 남았습니다. 혹자는 Perhaps Love에서 영감을 얻은 표절 비슷하게 얘기하지만 그렇게 따지면 로미오와 줄리엣 또한 표절일 겁니다. 서점에서 향수를 발견한 이동훈은 수십 년 파묻혀 있던 시인과 그의 시를 노래로 생생하게 되살려냈습니다. 저 같은 차디찬 도시 남자도 이 노래 앞에서는 어릴 적 근처도 가본 적 없는 농촌 마을의 정서가 소똥 냄새로 돋아나고 어딘지도 모를 그곳으로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걸 보면 이 노래는 성공작이었습니다. 이동훈은 만년에 경북 청도에 정착했습니다. 별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지나다가 어느 마을이 향수의 그 마을 같은 기분이 들어서였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향수의 영감을 얻었던 뒤끝이랄까요. 그는 청도에서 정지용의 고향 옥천을 느껴버린 겁니다.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고장에 향수를 느껴버린 겁니다. 노래가 그대로 가수의 인생이 돼버린
그런 경우랄까요? 이동훈은 순수한 노래만 즐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향수를 처음 발견한 것이 신촌의 빨간 서점이었듯이 그의 의외의 모습이 이곳저곳에서 드러납니다. 그의 13번째 음반에 실린 부용사는 역시 월북했으며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의 작곡가인 안성현의 노래였습니다. 목포 향도요정 교사 박기동이 제자의 죽음에 붙인 가사에 곡을 붙인 것이었죠. 그런데 이 노래는 여순 사건을 비롯 피비린내 나는 사륙이 벌어졌던 순천 벌교 지역의 역사를 상징하는 노래가 돼버렸습니다. 익사한 친구를 추모하는 김민기의 친구가 운동권 가요가 돼버린 것처럼 말입니다. 7, 80년대 내내 그랬습니다. 이 노래를 이동훈은 대중가수로는 처음으로 불렀고 2012년 고 김근태 일주기 추모문화제에서도 부용산을 불렀습니다. 그는 앞서 김근태의 죽음 앞에서 통곡했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역사를 이해하고 아파할 줄 알았던 가수였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기에 향수를 캐내고 짜내고 다듬고 피워내지 않았겠습니까? 고 노무현 대통령의 애창곡 가운데 하나는 작은 연인들입니다. 권태수 김세화의 듀엣이 불렀던 작은 연인들을 노무현에게 소개했던 이가 이동훈이었습니다. 1992년 14대 대선 때 노무현이 통합민주당 유세단장을 맡았을 당시 초청가수 이동훈 씨가 작은 연인들을 편곡해 불렀는데 그것이 이후 노무현의 애창곡이 됐다고 합니다. 노무현이 부르는 저 엉성하지만 웅숭 깊은 목소리의 배후에도 이동훈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동훈의 이름도 노무현, 김근태, 그리고 거슬러 올라가 정지용, 안성현, 최동선 등등의 쟁쟁한 이름과 더불어 아스라한 향수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 이름 차마 언젠들 잊힐리야. 노래를 들을 때마다 그 이름이 돋아날 것 같습니다. 하늘엔 성근 별,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서리 까마귀 우지짓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도란 거리는 곳, 이제 그곳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